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로청사 말씀드렸다시피 2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꼼수 경쟁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동안에 비판을 해왔던 의원 꼬주기 오늘 착수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과거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한 모습 한번 보시죠. 한기환 대표가 직접 나서 현역 의원들의 추가 이적을 권유하는 등 후한무치한 정치행위에 국민들은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선거 결과가 좋게 나오려면 우리 당에서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의원들께서 그 당을 위해서 결정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글쎄요, 최진봉 교수님. 네. 사실 과거에 한 달 전만 해도 후한무치한 정치행위라고 했던 이른바 의원 꼬주기를 이따 오후에 민주당이 의원총회 통해서 본격적으로 실행을 한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 좋죠. 네.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게 네. 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두 당 모두 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볼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의원 꼬주기에서 앞번으로 가고 또 정당 보조금 받고 이런 꼼수라고 누가 봐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는 이제 진흙탕 싸움에 들어간 거죠, 결국. 통합당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 그 자체가 사실은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례대표 선정하는 과정도 보세요. 당을 한 달, 두 달 만에 만들어가지고 이틀 만에 의원들 후보들 모아가지고 뽑아서 그렇게 또 번호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예. 과연 이게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제대로 된 그 심사가 이루어졌을지 네. 의문이 들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국민들한테 국회가 계속 그래서 여러 가지 지탄도 받고 비판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모습이 재현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거대 양당이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이 비례연합정당, 더시민당으로 이제 가라고 설득하는 자리에 이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탈락한 금태섭 의원도 불렀다고 하는데요. 금 의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비례당으로 가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반대 입장이고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비공개라서 더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네, 변호사님. 사실 금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나 공수처법 처리에 있어서 좀 당론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미운털이 박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금 의원까지 불렀네요. 아니 근데 금 의원이 그 네. 얘기를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 자리에 금태섭 의원만 부르게 아니라 불출마하는 의원들을 하게 되는 의원들을 지금 다 불렀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금태섭 의원을 따로 쳐낸 게 아니라 공정한 경선을 통해 가지고는 낙선을 하게 된 거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불출마하게 되는 의원들 다 부르면서 금태섭 의원만 빼놓는 거는 그것도 좀 이상해 보인다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게 처음부터 왜 지금 선거제도 처음부터 4+1 협의체 만들어가지고 선거제 개혁한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이 꼬이고 꼼수라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처음에 금태섭 의원가 그 지역구로 있는 강서을 같은 경우에 추가 공모를 받아서 그때 문제가 됐었잖아요. 현역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니까는 계속 이렇게 어그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으로 의원 파견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7명 정도 파견을 갈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번 국회 내내 얘기가 나왔던 비례대표의 탈당의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제명 과정을 거쳐서 더불어시민당으로 파견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 이 비례대표 관련해서 또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주도해서 창당한 열린민주당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해찬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비례대표를 배출할 유일한 정당입니다. 더불어 시민당의 승리가 곧 민주당의 승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국정 안정을 바라시는 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비례연합 정당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우리 민주당을 탈당한 개인들이 유사한 당명의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더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수님, 지금 이해찬 대표가 보니까 열린민주당에 바로 직격탄을 날린 게 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게 그 민주당 지지자들을 뭐 이렇게 표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인 것 같은데 또 열린민주당을 보면 오히려 두 당이 공존하면서 파일을 키울 거라고 얘기를 해요. 좀 갈리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왜냐하면 양당 입장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보세요.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네네. 어쨌든 본인들을 지지할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거기서 빼와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열린민주당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민주당과 각을 세우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이 득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기반은 그 민주당 지지층이 열린민주당을 지지해줘야만 어느 정도 득표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가 같은 얘기잖아요. 민주당의 표가 나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정통은 더불어시민당이다. 열린민주당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어야만 본인들이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결국 지금은 뭐 성향은 같지만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표를 누가 많이 가져가나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층으로 확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 지지층이 같은데 그 지지층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같은 편이라고 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를 더 많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선을 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선거 과정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 끝까지 이렇게 갈 거고요. 다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 같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의원 꿔주기 민주당뿐만 아니라 통합당에서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전 변호사님, 그러니까 양당 모두 이 비례 투표 용지에서 윗칸에 가려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득표에 유리한 건가요? 그게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에 출마하는 정당이 한 50개 정당 자체가 된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름이 보면은 되게 헷갈려요. 예를 들면 미래 한국당이 있는 반면 또 미래당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권자들이 보기엔 되게 헷갈리니까 지역구에서의 그 기호를 순번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득표율에는 이렇게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못 찍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례대표 그러면은 이 순번 기준이 현역 의원이 있을 때는 현역 의원 수가 많은 대로 이렇게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역 의원이 없는 정당은 가나다 순으로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지역구 순번이랑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이렇게 의원들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의원 꿔주기 꼼수 미래통합당이 먼저 시작을 했죠. 현재 미래한국당에 10명의 현역 의원들이 넘어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추가로 한 10명 정도의 의원들을 추가로 파견을 해서 이제 민생당을 넘어서 첫 번째 칸에 자신들이 있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은 민생당 밑으로 해서 미래통합당과 같은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유리할지 이런 상황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유권자들 이런 모습을 어떻게 평가를 할지 한번 3주 뒤에 판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